안녕하세요. 대기업 김남국입니다. 비만 치료제. 기본적으로 이 팩트 체크와 사실과 거짓,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찌라시 정도는 구분하고 투자에 임한다면 훨씬 더 옳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주식들 또한 성장하고 있는 모습 시청자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비만 치료제 중심이 되는 약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GLP-1이죠. GLP-1을 모르신다면 비만 치료제의 90%는 모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GLP-1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들이 계속해서 연구 개발되고 상용화가 되면서 이런저런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지만 최근 들어 가장 크게 이슈화된 게 이 GLP-1을 이용한 비만 치료제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GLP-1을 처방받은 후에 복용을 했을 시 강한 우울증과 성기능 장애,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일으킨다고 하니까 참으로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GLP-1을 기반으로 한 이 위고비의 국내 상용화를 앞두고 정확한 팩트와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GLP-1을 기반으로 한 이 비만 치료제의 연구 개발 또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GLP-1의 유래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GLP-1 비만 치료제 연구 개발 기업들까지 속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 비만 치료제에 관심 또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비만 치료의 중심에는 GLP-1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한편에서는 이 신이 내린 약물이다, 또 다른 한편에선 자살까지 일으키는 위험한 약물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서로 간의 대립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지면서 이슈가 된 부분도 있는데요. GLP-1을 이용한 이 비만 치료제를 복용했을 때 자살 충동, 우울증, 성기능 장애가 우려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용 중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자살 우울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GLP-1 계열의 이 비만 치료제와 자살 생각 간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유럽 의약품청에서 발표를 했고, 어떤 연구 결과도 이 GLP-1 수용체 작용제 사용과 위의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1983년에 처음 확인이 됐었고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혈당 조절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식사 후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면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으로는 이 뇌에 신호를 보내서 식욕을 감소시키고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춰서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혈당이 높을 때에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를 시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오젬픽과 위고비가 있습니다. GLP-1 약물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혈압 또한 낮추면서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면서 혈당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자체가 비만과 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요. 실제 신부전 환자에게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이제 효과를 평가했고 심혈관계 질환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GLP-1에 잘못된 소문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GLP-1은 주사 치료만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주사제만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돌고 있고 현재 경구형, 패치형 또한 연구 개발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GLP-1은 체중 감소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식습관과 운동이 병행되어야 하는 건 비만 치료와 굉장히 밀접이 되어 있습니다. GLP-1은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하다. 당뇨병도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1형은 자가 면역과 관련된 질환으로 보는데 면역 체계가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를 공격해서 파괴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슐린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2형은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어서 GLP-1은 2형 당뇨에 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GLP-1은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GLP-1의 이 부작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면 크게 메스꺼움 및 구토, 췌장 관련 부작용, 알레르기 반응, 근육량 감소로 나뉠 수가 있는데
췌장염의 경우에는 인슐린 증가의 목적을 두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무리가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LP-1 사용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췌장질환이나 위장관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임신 중이신 분들은 사용이 권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갑상선 종양 병력이 있는 환자들 또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앞에서는 이 GLP-1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슈가 됐던 부분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GLP-1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 다이어트로 인한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체중 감량에 대한 압박감이 생기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데, 특히나 이 다이어트 중에 체중이 줄지 않거나 요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GLP-1의 부작용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 포도당 흡수를 도와주는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혈당을 내려주는 역할만 합니다. 특히나 GLP-1은 체내에서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다이어트 치료제의 경우 이 GLP-1을 체내에서 꾸준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돕는 역할만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LP-1을 이용한 비만 치료제의 효과 때문에 위 치료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GLP-1을 이용한 이 비만 치료제의 경우 확실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레타트 루티드는 48주까지 24% 이상 감량을 했고, 마운자로는 22%,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카그리세마, 위고비는 14% 이상 감량의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GLP-1을 이용한 비만 치료제의 시장 점유율 또한 굉장히 높은데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85%에 달할 정도로 안전적이고 효능이 좋은 치료제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GLP-1 비만 치료제에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미약품, 프로젠, 파마텍에서도 이 GLP-1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로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대원제약에서는 새로운 제형인 마이크로니들 제형을 이제 개발 중이고, 유한양행에서는 주사제가 아닌 다양한 제형으로 연구 개발 중입니다. 고바이오랩은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개발돼서 상용화된 비만 치료제는 없지만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시작된 임상과 하반기에 이어나갈 임상까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의 위상을 이끌어내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1등 비만 치료제라 볼 수 있는 위고비는 이 킴 카다시안과 일론 머스크가 사용했던 비만 치료제로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또한 GLP-1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 우려심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 또한 유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비만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GLP-1의 앞모습부터 이 뒤에 가려진 모습들까지 오늘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GLP-1의 유래, 그리고 기능, 정의, 또 우리나라에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앞으로의 모습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데이터나 이슈들 확인이 된다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김남국이었습니다.